저는 입양 가족입니다. 사랑하는 아이를 입양한 지 올해가 7년 차이고 7년간 저희 가족은 입양을 통해서 너무 행복했었기 때문에 지금은 새 아이들과 함께 두 번째 입양을 준비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인이의 주급은 입양 가족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입양 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너무 아프고 밤마다 몇 번을 일어나서 아파하고 고민하다 이 영상을 찍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이 입양과 연결되면서 입양을 하려다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뉴스를 접했고, 그리고 실제로 입양을 계획하고 고민하던 후배들로부터 고민 상담의 연락을 받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입양을 조금이라도 마음에 품었던 젊은 부부들이 제발 입양의 마음을 포기하지 않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이번 사건의 문제는 입양이 아니라 아동학대입니다. 대통령께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입양 절차와 입양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하셨는데 이게 맞는 솔루션인가 질문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사건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얼핏 들으면 이러한 사건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취지로 들릴 수 있지만 아동학대의 문제를 마치 입양의 절차와 사후관리의 문제인 듯이 말씀하신 접근이 마치 입양 부모들과 입양을 준비하는 부모들이 잠재적인 범죄자인 것 같은 사회적 편견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번 일을 계기로 입양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당과 언론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팩트를 들여다보면 입양이 문제가 아님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발표한 2019년 아동학대의 주요 통계를 보면 친부모에 의한 학대가 72.3%, 친인척 통해 일어난 학대가 21.4%, 나머지 입양 부모에 의한 학대는 불과 0.3%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간 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아이가 70명인데 입양 가족에서 발생한 사건은 딱 한 건입니다. 입양 가족이 아동폭력의 주범이 아닙니다. 입양법과 입양 후 관리가 완벽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공적 시스템에 속하는 검찰과 아동보호기관 등을 확인하고 점검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친부모 가정이든 재혼 가정이든 입양 가정이든 모든 아이들을 학대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학대로 인해 희생한 아이들에게 진빚을 갚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고아들에 대한 책임은 우리 모두와 다음 세대의 몫입니다. 국민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은 매년 OECD 국가 중에서 경제 순위로 9등, 10등하는 대단한 경제 대국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OECD 회원국 중에서 아이들을 해외로 입양 보내는 정말 유일한 나라입니다.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2016년까지 한국에서 태어나 해외로 입양된 아이는 16만 6,512명, 같은 기간 동안에 국내 입양은 50%도 되지 않는 7만 9천 명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한국과 같은 선진국에 고아원과 같은 아동보육시설이 여전히 존재하고 부족한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미국과 호주, 영국, 캐나다 등과 같은 OECD 선진국가에는 고아원이 없습니다. 버려지는 고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고아들 모두 위탁 또는 입양의 방법으로 가정들이 책임을 함께 나누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짐을 나누어짐으로 사회 정의가 실현되고 있다는 셈입니다. 60년 이상 전 세계적으로 연구를 통해서 아무리 훌륭한 보육시설이라고 해도 가정이 아닌 보육시설 자라난 아이들은 정신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고 애착 불안, 성장과 언어 발달이 지연되고 성인이 된 후에 고아원을 떠나서 사회로 돌아갔을 때 어려움을 겪고 타인과의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자라면서 가정의 형태를 배우지 못하고 부모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가정을 이루고 아이들을 키울 때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많은 아이들이 여전히 친부모로부터 버려지고 입양이 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보육시설로 보내진다면 그것은 우리 세대의 고통일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그대로 대물림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고아원에 자란 아이들이 일반 가정에 성장한 청소년에 비해 성매매 일을 할 가능성은 10배가 높고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은 40배가 높으며 자살할 확률은 500배가 높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링크해드리는 타라 윈들러의 고아원을 더 이상 설립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꼭 한번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들은
사회 속에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버림받았다, 사랑받지 못한 존재라는 인식을 정체성으로 갖고 평생을 살아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든 아이들에게는 보육시설이 아닌 가정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합니다. 사실 많은 아이들이 보육원을 나와서 사회생활 하다가 힘들어서 외로워서 사랑받지 못해서 자살하는 아이들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 왜 안 알려진지 아세요? 가족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청년들, 해외에 있는 청년들, 기독 청년들과 젊은 부부들에게 부탁합니다. 정말 호소합니다. 혹시 고아들의 입양 부모나 위탁 부모가 되는 시도를 하시려는 용기를 조금이라도 내셨다면 이번 일을 계기로 절대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위탁 부모와 입양 부모 모두 하늘에 영원한 상급이 있는 가치 있는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되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에서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님께서 줄곧 변함없이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중요하고도 시급한 일, 고아와 가부, 가난한 자와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돌보는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고아는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난과 정체성의 고통의 무게를 온몸으로, 그것도 평생 지고 살아가는 절대적인 약자들입니다. 2013년 첫째 아이를 입양할 때 입양 기관에서 입양 부모 교육을 받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교육을 받으면서 가장 부끄러웠던 것은 첫 번째 아이를 입양하면서 나름 스스로를 대견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정말 2명 이상, 3명 이상 입양하신 분들이 그곳에 많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뿌듯했던 것은 그곳에 한 20가족 모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현대 기독교가 너무 종교주의에 빠지고 교회주의와 자본주의에 깊게 물들어서 세상의 질타를 받고 있는 현재이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입양의 동기가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양아들로 입양되어 친아들이신 예수님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된 것처럼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다 같이 사회에 무거운 짐을 나누어 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너무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다음 세대 청년 여러분, 그리고 젊은 부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쉬운 일도 아니지만 특별한 누구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부르심도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고 고아를 돌보라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저같이 평범한 사람도 입양을 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 정의가 깨어진 이곳,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진 이 땅에서, 이 영역에서 함께 세상을 바꿔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어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혹시 빈 방이 있다면, 빈 방이 없어도 이부자리 하나 더 깔 수 있다면, 매일 버리는 음식이 넘쳐나고 사랑을 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조금 만들 수 있다면, 유기견을 입양하기로 했던 그 마음을 바꿔서 조금 그 마음을 끌어올려서 고아된 사람을 품기로 마음을 바꿔보고, 그리고 한두 명의 친자녀에게 계획했던 사교육비를 조금 수준을 낮추더라도 한 명 더에게 나눠주면 되지 않을까요?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사회적 편견을 포함한 가족과 친지들의 편견과도 맞서야 합니다. 한국은 혈연과 지연으로 묶여진 아주 특별한 한민족 국가입니다. 저 또한 가족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넘어서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고 부르심이고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인생이 아닐까요? 오랫동안 기독교와 교회가 청년들과 다음 세대에게 교회 출석과 각종 여러 가지 헌금에 교회 안에서의 종교적인 의무만을 너무 강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것들을 강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향한 사랑을 강조하셨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셨습니다. 한 번씩 이런 꿈을 꿔봅니다. 1000만에 가까운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교회들이 고아들을 적극적으로 위탁하거나 입양한다면 기독교인 전부가 아니더라도 그 중에 10%만이라도 함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일을 위해 희생한다면 우리나라에서 고아원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을 보여준다면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인식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아동폭력을 막기 위한 법과 제도를 강화하고 사회적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언론과 정부와 국회가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폭력과 학대, 고통에 시달리고 있을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고민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저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공적 시스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더 많이 집행하고 전문 인력을 더 많이 배치하고 전수검사와 상담기관의 확충과 부모님들과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전문 상담 인력의 육성 및 배치가 시급합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학대와 방치로 고통받는 아이들이 곳곳에 감춰져 있습니다. 이들을 찾아내고 보호해야 하고 폭력을 행하는 부모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 상담해주고 들어주고 치료를 도와줘야 합니다. 이 부분을 의논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조금은 문제에 가까운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저희 입양 멘토이신 부산에 계시는 조정희 목사님이 나눠주신 내용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진심으로 입양이 어려워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호소하고 싶습니다. 언론과 정책의 방향이 본질을 떠나 입양의 문제로 잘못 연결시키면 안 그래도 많지 않은 국내 입양이 더 줄고 더 많은 아이가 고아원과 같은 시설로 해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미혼모의 경우 건강한 가정에 자신이 낳은 아이를 입양시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호적에 넣었다가 다시 빼야 하는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몇 년 전부터 입양 후 파양을 막는다는 이유로 입양 절차가 이미 많이 까다롭고 입양 조건이 많이 강화되어서 실제로 입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직도 버려지는 아이가 많고 고아원에 있는 유일한 OECD 경제선진 국가에서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가 이들을 계속해서 돌봐야 한다면 시설보다도 위탁가정이나 입양가정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입양을 줄어들게 만드는 정책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가야 할 다음 세대를 생각한 멀리 보는 정책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인이에 대한 미안함이, 아픔이 세상을 바꾸는 에너지가 되어서 과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찾아내서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고아들을 가정에서 사랑으로 돌보는 이 소중한 실천을 멈추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다음 세대를, 기독교 청년들을, 이 땅의 모든 위탁 아동 부모님들과 입양 가족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